우리가 심리치료의 원리인데 자녀의 심리치료 원리예요. 자, 이 원리라는 게 과연 뭐냐? 원리라는 건 아주 단순 명료해요. 아주 단순 명료. 원리라는 거는 실제로 원론적으로 이치가 돌아가는 거를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원리를 알게 되면 원인을 찾게 돼요. 원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심리치료의 원리, 자녀의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항상 논제에 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녀의 심리부터 나와야 되지. 그죠? 자녀의 심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자녀의 심리가 문제가 있어야 뭘 치료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의 심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심리 문제가 있으니까 심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원리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원리라는 걸, 심리 치료의 원리를 가려면, 이 치료의 원리를 가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발생되는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되는 원리를 알려면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 치료의 원리를 알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문제의 원리를, 여기에 원리를 알아야 돼요. 즉 심리 문제가 발생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녀의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자녀의 심리,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리 발달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심리 발달 단계 아시나?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생존기가 있고, 왜냐하면 5세 미만의 자녀도 있거든.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생존기를 갖게 되고, 두 번째는 관계 적응기를 갖게 되고, 세 번째는 자아 형성기를 갖습니다. 이게 대부분 자녀들이 다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작용됩니까? 생존기, 관계 적응기, 자아 형성기에 플러스 뭐가 작용을 해요? 마음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마음에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르게 마음이 작용된다는 거. 그래서 남자아이는 희노애락에 관련되는, 자, 심리가 작용되는 건 감정과 관계가 없어요. 팩트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기분과 감정에서 마음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보고 듣고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실제 우리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남자아이가 희노애락을 어떻게 처리하고 여자아이는 희노애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고, 요것만 알면은 생존기 때 희노애락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계적응기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자아형성기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이거는 아주 되게 간명하게 돼 있다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알았어. 이 원리를. 자, 이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 아이가 심리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판단하면 돼요? 뭘로 판단하면 돼요? 이 아이가 생존기냐 관계적응기냐 자아형성기냐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요 생존기일 때 관계적응기일 때 자아형성기일 때는 아이들이 하는 패턴 전혀 다르잖아요. 왜?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요때 이 아이들이 기쁠 때 기쁘게 못 느끼는 거야. 슬픈 거를 슬프게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조금 슬픈데 너무 크게 슬프게 느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렇게 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뭐냐면 여기에 희노애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게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인식되는 것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뭔가 특정하게 기억된 것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표현하는 거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요거를 딱 결합을 시켜보는 거예요. 결합을. 그러면 어떤 아이는 우리가 뜨거운 곳에 데워가지고 그 뜨거운 것만 보면 아이가 막 힘들어해. 경기를 일으키고 막 힘들어. 그럼 뭔 얘기예요? 그거는 인식된 것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억된 것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 분명히 표현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거와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것에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 아이 심리가 작용되는 게 정상이 아닌 약간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 아이 심리 문제 있구나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ADHD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자, 관계적응기냐? 생존기 때는 ADHD 없습니다. 생존기 때는 ADHD가 없어요. 왜? 학습할 일도 없고 활동할 일도 없어요.
ADHD는 없어요. 생존기 때는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계적응기의 ADHD와 자아형성기의 ADHD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아형성기 때 ADHD는 호기심 만땅이고요. 관계적응기의 ADHD는 인간관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ADHD일까? 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가 결합된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활동적이야. 하나 보면 즉흥적이고 굉장히 막 활동을 호기심 만땅이고, 근데 그 아이를 한번 유심히 한번 봐봐. 너 이거 다 알아? 그냥 휙 갔다 왔는데 그거 다 알아? 보니까 진짜 다 알아. 과연 문제일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이 아이가 인식에, 내가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인식에도 문제 없어. 기억에도 문제 없고 표현에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 다만 좀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해. 그러면 과연 그걸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문제로 인식을 하려고 들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로 인식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 줄 것이냐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문제 있다 생각하고 치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관련되는 거를 어디가 원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ADHD는 어디가 문제냐 그러면 대부분이 표현의 문제입니다. 왜? 표현은 뭘로 합니까? 말과 행동과 표정을 해서, 즉 말과 행동이 산만스러워요. 말과 행동이 굉장히 산만스럽습니다. 표현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 있는데, 하나는 인식이 문제예요. 너무 과도해요. 들어오는 게 너무 과도한 거야. 들어오는 게 과도해지다 보니까 애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표현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줘?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뭐가 문제 있는지를, 이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리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아이가 표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뭘 해주면 돼요? 표현이 과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표현을 줄여줄 수 있게끔 하면 돼요. 또는 표현은 과한데 인식이 작아. 표현은 과한데 인식이 작아도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인식을 늘려줄 것이냐, 표현을 작게 할 거냐. 즉 표현을 작게 하거나 또는 늘리거나, 인식을 작게 하거나 늘리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기억되는 거는 스스로들이 조절을 하거든요. 스스로들이. 그래서 기억은 건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뭘 건드립니까? 기억을 건드려요. 왜? 여기를 건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긴 건드리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건드리는 걸 인지법이라 그러고 인지치료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표현을 건드리는 걸 행동치료법이라 그래요. 이것이 관계적응기냐 자아형성기냐 생존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관계적응기일 때 포커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인간관계에 가야 돼요. 자아형성기 때 포커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생각, 그리고 개념,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적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심리치료예요. 이 원리야, 원리. 즉 자녀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 발달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작용되는지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될 때 여기하고 어긋나서 발생이 될 때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어디가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식이 과다하면 줄여주고, 인식이 너무 약해서 표현이 너무 과하면 표현을 늘려주고, 표현을 과하면 표현을 다운시켜주고, 인식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럴 때 과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할 것이냐,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이 아이 심리가 치료가 되면서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원래의 심리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치료의 원리예요. 원리는 근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본.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